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나온 문장들 중에 이건 정말 명문장이다, 가끔씩 인용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좋은 문장 몇 개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랜만에 정말 잘 읽은 소설입니다. 에어벨 텔리에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아노말리라는 책이고요. 아노말리라는 제목이 노말에 벗어난 일이라는 뜻이죠. 옛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이해 폭이 적었기 때문에 아노말리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륙에서만 살던 어떤 부족이 처음 바다를 보게 되면은 아노말리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건이니까,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선입견을 그때마다 변신시켰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새로운 신화, 새로운 시,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 사고나 창의성이 가장 많이 증진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일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에어벨 텔리에는 만약에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공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정치계, 과학계,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그냥 사회의 혼돈을 야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책을 비유하자면 블랙미러라든지 이얼 같은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현실적으로 그린 픽션 장르에 더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책은 문장이 프랑스 특유의 아포리즘 같은 문장을 여기저기 던져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장 4개를 읽어볼까 합니다.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이 문장이 왜 저를 확 찔렀는지를 이해하려면 앞뒤 컨텍스트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남녀 커플이 사귀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남자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남자 집이 의외로 엄청나게 세련되고 컨템포러리하고 미니멀리스트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인테리어에 안 어울리는 키치한 피겨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거기에 그게 있는지를 남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추함에는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못생긴 생명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때 깔끔한 디자인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가끔씩 antiseptic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굉장히 그냥 하얀색으로 다 돼 있는 미니멀리스트 갤러리를 보면 약간 병원 생각이 나잖아요. 안티셉틱이라는 게 세균 한 마리도 없는 약간 멸균된 원래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이는 공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멸균이 됐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공간에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다른 벌레라든지 다른 생명체들이 전혀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전혀 안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깨는 물건이 있어야만 푸근하고 사람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인간의 모습은 예술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뭐 대리석이라든지 그림 속에 있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인데, 실제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 털도 있고 땀도 나고 뭐 여기저기 여드름도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도 너무 깔끔하게 꾸며놓은 것보다는 그 안에 약간의 흠, 약간의 촌스러움이 들어있어야 삶의 공간이 된다. 그게 진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컨텍스트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인들이 과학의 힘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이 소설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우리가 전부 다 사실 시뮬레이터 안에 살고 있는 코드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 만지는 것, 모든 것 이런 게 다 뇌를 통해서 자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뇌도 결국은 하나의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면 수십억 개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전부 다 슈퍼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초월한 어떤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보스트롬 하이포테시스라는 가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에어벨 텔리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뀔까?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든 우리는 살고 느끼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창조하고 이 시뮬레이션 안에 아주 작은 흔적 하나 정도를 남기고 죽을 뿐이다. 알아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항상 무지와 지식 사이에 우리는 무지를 선택해야 한다.
무지는 좋은 친구다. 진실이 행복의 자제가 된 적은 없다. 그 매트릭스도 보면은 이 매트릭스가 시뮬레이션이란 걸 잊어버리고 결국 다시 시뮬레이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뮬레이션 아래에서 부자로 살고 싶어 하는 배신자가 나오죠. 그게 매트릭스에서는 아주 나쁜 걸로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자꾸 뭔가를 알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한계를 초월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이렇게 진실을 추구하는 고뇌를 하는데, 고뇌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내가 그냥 살아있고 숨쉬고 느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오히려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프랑스적인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와 이 인용문을 비교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해준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이런 과학적 아노말리에 의해서 똑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두 명이 존재하는 이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숨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더블을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듯이 자기의 더블한테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배우 지망생은 둘이 같이 토크쇼에 출연을 하면서 셀러브리티가 돼요. 근데 이것은 사탄의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극단적인 종교의 제이콥 에반스라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죽이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식의 저항에 어둠이 맞서 싸우는 이 전쟁. 이성이 무지와 비이성 앞에서 한 발 한 발 후퇴하고 있는 이 전투에 나서면서 제이콥 에반스는 자신의 원초적이고 절대적 희망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로 만든 갑옷을 두른다. 종교, 즉 절대적 믿음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종교에는 심해의 육식어와도 같다. 아주 작은 빛을 낼 뿐이다.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두워야 한다. 많은 이제 서구 지식인들이 이제 르네상스부터 21세기 초반까지의 흐름을 점점 이성의 빛이 무지를 이겨나가는 과정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요즘 이성의 힘이 사회적인 파워를 잃기 시작하면서 과학에 대한 신뢰가 후퇴하고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공격하고 있냐? ISIS를 비롯한 여러 종교 극단주의자들도 있고요. 미국의 극단적인 단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맹목적인 어떤 정치적 사상을 남들한테 강요하는 행동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이콥 에반스라는 사람이 그런 요즘의 양태의 상징으로 여기서는 표현이 되면서 이 사람을 뭐에 비교하냐면 심해 육식어, 굉장히 그 못생긴 물고기인데 머리 위에 이렇게 랜턴 같은 게 달려서 그 빛으로 조그만 미생물들이나 작은 고기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걸 잡아먹고 사는 그 물고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정도 희망도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다. 그러면은 이 제이콥 에반스의 빛이 뭐냐라고 하면은 원초적이고 절대적 희망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성이라는 것은 다웃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주저주저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고 토론하고 오늘 맞았던 게 내일 다른 증거가 나오면 아닌 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절대성, 이것을 갑옷처럼 두르고 이성에 맞서 전투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렸어? 그럼 그건 운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요, 그럼에도 나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그건 화살촉이 꽂힌 자리에 나중에 관역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운명이라는 거는 그 일이 원래 일어나도록 돼 있었어 라는 건데, 사실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아무 의미 없이 랜덤으로 일어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화살촉이 꽂힌 자리에 관역을 그려놓고 명중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심리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는 뭐 연애와 사랑의 나라라고 자처하면서도 프랑스 문학이나 프랑스 음악들은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게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어쨌든 끊임없이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행동만큼은 피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면 어때? 라는 문장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인생이 원래 무의미한데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왜 내가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을 쫓기 때문에 불행한 거라고. 행복이라는 건 어차피 도달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거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불행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자꾸 의미를 찾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이게 시니컬하게 들리지만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사랑을 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랑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니컬한 게 쓴 것 같지만 사실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얼벨르텔리의 작가가 쓴 아노말리라는 책에 나온 문장들 중에서 가끔씩 우리가 명문으로 인용하면서 쓸 수 있는 문장 몇 개를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